러시아 외무부가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 비우호국 국민에 대한 러시아 입국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법령은 미국과 모든 EU 회원국, 영국을 포함하는 비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입국과 관련해 많은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협상이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것이라고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직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차기회담이 이스탄불에서 열리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회담이 열리는 터키의 경제가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에서 G7 정상회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연이어 열리고 있지만 정작 만나야 하는 것은 G7이 아닌 거츠라고 보도했습니다. 거츠는 독일과 미국, 터키, 한국의 약자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잘 나가는 4개국을 의미합니다. 반면 포린폴리시는 거츠와는 반대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을 위기로 고전하는 4개국으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리라화의 폭락을 겪은 터키의 경제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터키와 인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현재 터키의 경제에 의존하기 시작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터키가 경제적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경제에 파고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러시아 매체 리아 노보스티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 이후 공백이 생긴 러시아 경제에 터키 산업이 파고들려는 현 상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터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모스크바와 키이우 모두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배경에는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 또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러시아 경제의 빈 곳을 터키가 자국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메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기업인들도 이 같은 터키의 의도에 맞춰 움직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블라트 샤키로프 쇼핑센터 연합회장은 이 단체의 대표들이 지난 4일 200개의 브랜드와 계약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샤키로프에 따르면 곧 러시아 쇼핑센터 공간의 30에서 40%가 비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쇼핑몰들은 맥도날드가 있었던 공간을 터키 브랜드에게 내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터키 패스트푸드 브랜드 치티르 치킨은 터키식 케밥을 팔지만 KFC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17개국에 진출해 있는 이 회사는 러시아 내에 최대 10개의 매장을 빠른 속도로 오픈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쇼핑센터 연합은 치티르 치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문제를 관련 부서와 논의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행업과 관련해서도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과 유럽연합, 한국 등 비우호국 국민에 대한 러시아 입국 제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항공사들은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터키 항공사들은 러시아인들을 자국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국영 터키 항공사와 이스탄불의 허브 항공사는 유럽으로 가는 몇 안 되는 연결고리 중 하나가 됐다면서 터키로 가는 정기 항공편의 관세는 몇 배나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터키 경제에 협력하는 모습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현재 러시아 부호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터키나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터키 이스탄불과 UAE 두바이 등지의 부동산 업체에 러시아인들의 구매 문의가 크게 늘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인이 매입한 현지 주택이 509채로 지난해 전체 매입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터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된 이달에는 더 많은 러시아인이 터키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인들이 터키 부동산을 꾸준히 사들였지만 수주 전부터는 매입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탄불 소재 부동산 업체인 골든사인의 공동 창업자인 굴굴은 러시아인들이 매일 7에서 8채 정도를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는 러시아인들이 터키의 은행 계좌를 열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금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OECD 회원국 중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는 한국, 이스라엘, 터키 단 3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터키와 이스라엘은 아직 러시아와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으며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 조율에 있어서 각각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터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터키는 과거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했던 민족의 후예이며 현재는 서방의 군사동맹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재벌 소유의 호화 요트가 유럽연합의 제재 적용이 되지 않는 터키에 정박하려 하자 우크라이나인 10명이 모터보트를 타고 이를 막아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2일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올리가르히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요트 2대가 지난 21일 터키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모비치는 유명 축구팀 첼시의 구단주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해당 요트는 카리브해를 출발해 이후해역을 피해서 터키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실제로 뉴욕포스트는 자산을 투자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러시아 재벌들에게 터키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엄청난 무기 개발국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바이아타르 드론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드론으로 러시아군이 크게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는 터키를 엄청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무서운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현재 터키에 의존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뜻을 같이 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자 코로나를 핑계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대폭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구성된 투르크어 사회원국 기구 OTS가 출범했을 때 1500년 전 중국을 위협했던 돌궐 제국의 부활을 연상시켜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투르크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밀착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도 보였습니다. 돌궐은 6에서 8세기 오늘날 내몽골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유라시아 지역 동서남북에 걸쳐 1천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입니다. 745년 후 돌궐이 멸망할 때까지 약 200년에 걸쳐 돌궐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던 중국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돌궐족의 발응에 대해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키가 주도하고 있는 OTS 연합은 처음에는 단순히 돌궐어 국가들의 친목적 성격의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려면 터키와의 협력이 필요한 모습인데요. 한편 김무겸 국무총리가 푸앗 옥타이 터키 부통령과 만나 인프라, 방산, 바이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옥타이 부통령은 차나칼레 대교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조기 완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의 협력이 인프라, 방산뿐 아니라 바이오, 수소연료, 반도체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으며 또 많은 한국 국민이 터키산 농축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터키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과 관련한 러시아 요구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미 CNN 방송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최측근 이브라힘 칼린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CNN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승인, 돈바스 독립 인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요구들은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사는 우크라이나인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선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다른 세계 각국처럼 터키도 크림반도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조차도 그렇다면서 러시아는 다른 요구안을 생각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대변인은 분명히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조언,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면서 누군가는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하고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대화 상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전쟁은 수개월, 수년간 이어질 것이고 세계는 이같이 길어지는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터키는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재자의 역할에 힘쓰고 있습니다.